재난지원금 원래 이름은 긴급재난지원금인데 너무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긴급이라는 이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일정 합의에 느긋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총선 기간 중에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긴급 재정 명령까지 요구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루하루 말을 바꿔가면서 핑계를 만들고 또 예산 심사를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이 일은 매우 어이없는 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국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루빨리 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해대고 있습니다. 이 욕쟁이 여당 지도부 반성해야 합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는 엄중 경고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습니다. 이제 제일 큰 관심은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위 70%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건데 결국 결론 난 건 뭔가요? 저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정부에서는 지금 100% 지금 지급하겠다고 원칙은 정했었지만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차피 의회의 결정, 국회 결정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좀 이 부분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긴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긴급하다는 거 뭐가 긴급한 겁니까?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네. 절박한 상황이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야당 욕할 게 아니고요. 야당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대표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저렇게 예를 들면 예산에 발목 잡는 모습, 긴급 재정 지원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70%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0%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혼선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네.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야당도 그때 그렇게 동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당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여야가 다 합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전 그렇다면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30%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30%의 문제를 지금 당장 세금으로 환급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기부금 형태로 하자는 얘기를 한 거니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30% 문제는 좀 추후에 하자. 일단 가장 간명한 부분들은 100%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나머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그 돈을 다시 받던 환수를 하던 세금으로 아니면 기부금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지금 바닥은 여전히 지금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절차와 내용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민심을
여야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야가 지금 뭐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인데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걸 통하면 사실 여야 합의 없이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제도적 길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왜 문제냐면요. 여기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절차 같은 경우는 잘못 흐르게 되면 아주 남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야가 그러니까 민의를 대의하는 여야가 국회에 모여서 합의라는 게 좀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그것이 안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때는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일 때 명령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일상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명령을 발동한다? 전 그건 독재인 거죠. 저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정부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을 그러니까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국회법 뭐 기부금 개정하는 이거 떠나서 자 한번 볼까요?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22가지를 나에게 갖고 와라. 이것도 좀 과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게 어떤 게 7대3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그 종합 지급 우리가 100% 지급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가 100%를 해도 우리는 80%만 지급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리고 네. 부산, 경남은 중복 지급하겠다. 우리는 이것도 우리 지자체도 주고 국가가 100%하면 우리 주겠다. 근데 충북은 100% 하게 되면 지자체권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국민이 100%를 한다 하더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요. 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에 압박만 해서 여야가 합의하라 할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었어요. 이제 네.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왜 이걸 안 해서 긴급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퇴색시키느냐고 압박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부실한 걸 놓고 오니까 통합당에서도 조금 디테일한 거 갖고 와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하는 전술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더 깨끗하게 더 누가 승복할 수 있게끔 지자체의 이 균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네. 정부가 나서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절차를 생략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이게 뭐 긴급하게 정말 필요한 것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이제 10수년간 재정 정책만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이 정책은 굉장히 효과성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너무 멀리 왔다. 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좋은 정책이 아니어도 이건 빨리 마무리를 져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마무리를 짓는 방법은 아무리 안 좋은 정책이라도 마무리를 짓는 방법은 야당이 네. 이게 왜 안 좋은 정책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예. 그 책임에 대한 거를 여당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을 지쇼. 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겠소. 그러니까 이런 건 오로지 당신들 책임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요. 네. 이걸 한 다음에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이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30% 상위 30%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환원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 30%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강요된 기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일률적으로 현금 살포하는 거는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핀셋 지원해 주는 거. 네, 네. 이게 최상인데 근데 차선책으로서는 저는 이게 100% 주는 게 맞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7대3으로 편갈라서 기준도 없고 이거는 이게 오히려 그 재난지원금의 성격에도 안 맞는 거고 네. 따라서 저는 이게 100%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자발적으로 뭐 기부하겠다는 걸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이게 방침이 맞기는 맞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이게 왜 자꾸 야당 탓으로 돌립니까? 언제 여당이 야당 말 듣고 이게 협치한 적 있어요? 옛날에 예산안, 선거법 전부 이게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했잖아요. 아니 이제 협치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선거 다 가질 수도 있죠. 참패해서 180석인데 이제 제 말은 곤란한 거는 우리 야당 핑계대고 이걸 더 반대한 거는 기재부입니다. 모처럼 이게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네. 제대로 이게 쓴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리하고 계속 갈등도 있었고 예. 저는 이게 그 기재부가 반대하는 걸 자꾸 야당 핑계 대지 말고 이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총선 때 1인당 50만 원 주자 할 때 그때 그냥 긴급 재정 명령으로 바로 주셔야죠. 네. 대통령이 소신껏 저는 주고 그다음에 이거 책임지고 이게 맞지? 지금 이게 취지가 뭡니까? 지금 긴급도 빠져버리고. 네. 따라서 저는 근데- 자꾸 이게 야당 핑계 대지 말고 자. 소신껏 해라 이거. 아니 서정욱 변호사께서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근데
국가가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독재의 전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제도가 자꾸 어떤 결과만 놓고서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결과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국가가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여당도 사실은 조금 더 절차를 지키면서 야당을 압박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 타당성 그 면제할 때도요, 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렇게 면제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심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심의 조건들이 자꾸 바뀌는 상황을 여당이 만들면서 야당을 압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악역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그걸 빌미로 그러면은 또 무조건 거부를 하는 게 맞냐?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멀리 왔다니까요. 네. 지금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국민에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김윤희 변호사는 그러면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을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졸속이 지원보다 나은 시점 같습니다. 네. 일단 속도가 중요하고요. 네. 핀란드처럼 재산이랑 소득이 100%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 30%못 받는 30%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네. 환산할 기준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도 30%를 배제한다면 어떤 기준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100% 지급하는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소득이나 자산이 파악하는 게 아주 IT 기술과 투명한 그 세원 노출 때문에 많이 일정 부분 가능해졌죠. 그러나 상위 30%가 내가 상위 30%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정말 긴급 재난지원금이니까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논의가 너무 정쟁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그 결말을 내려줘야 되는 그게 정치권의 숙제가 되겠죠.